지지율이 엉망이죠.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너무 많이 놀렸어요. 트럼프가 너무 조롱을 했어. 네, 얼마 전에 마크론? 지가 가서 일단 마누라한테 안 맞아야지 얘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부부 갈등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친 거 예. 그걸 이번에 또 얘기했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번에 안 도와줬다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건데 이제 그 두들겨 맞은 거 턱이 좀 회복된 것 같다고 조롱을 많이. 아니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모습은 진짜 너무 천박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윤리 기준이나 이런 없어.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몇 가지 행동으로 이미 날라갔어야 돼. 자기가 나름대로 또 아성을 구축하는 거죠. 예. 어이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마크롱은 트럼프한테도 조롱당하고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환대 받으니까 너무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 나도 숨 좀 쉬자. 아니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 네. 근데 여기서 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많은 얘기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중동 사태 관련해서 전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고 얘기하셨고 네.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했더니 마크롱 대통령도 여기에 화답을 하면서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 사태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서 폭격과 폭력이 진정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쟁 상황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쟁 상황 들여다보기 전에 네. 전에. 미국 상황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전쟁과 나는 연결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야, 난 알파고한테 요새 많이 놀래요. 이번 전쟁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네. 진짜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앱스타인 파일 이거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 네.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공개 과정에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처리를 좀 잘 못했다고 트럼프가 불만을 갖고 있었나 봐. 예,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미국 법무부 장관을 이번에 바로 경질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인데요. 바로 경질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트럼프가 경질할 때는 자신의 SNS에 막 그거 씹어 제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은 혹시나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뭘 갖고 있는 걸 폭로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경질을 했어요. SNS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팸은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 위대한 미국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한 해 동안 나의 법무장관으로 성실히 봉사해왔다. 조만간 발표될 민간 부문에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새 직책으로 옮길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요런 트럼프가 아니거든. 합리적인 추론인데. 그런 트럼프가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뭔가 또 자리를 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보기에 이거 제가 최초로 말하는데 그냥 여성 한동훈이거든요. 이 사람은 여성 한동훈이에요. 지금 운명도 비슷합니다. 가장 아부하던 사람. 미국 정부 내에서 강요 중에 트럼프한테 가장 모든 그냥 낯이 뜨거울 정도로 트럼프만 안 뜨겁고 다른 사람은 다 뜨거울 정도로 아부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조사를 하라고 시키고 거의 법무부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거의 수단이 된 트럼프의 개인 수사 도구처럼 굴다가 충견처럼 굴다가 네. 생각보다 안 되니까 지금 또 잘라버린 겁니다. 사실. 자, 여기 뭐냐면 정적 제거를 하라고 트럼프가 오다를 내렸어.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 제거하라고 오다를 내린 것 같이 보이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오다를 내렸거든. 근데 자기 성이 안 찼나 보네. 안 차고요. 오히려 그 리스트 발표할 때도 뭔가 트럼프가 포함된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한번 표현한 발언을 적이 했고 있어요. 인터뷰.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정적들을 제거하라는데 아무도 제대로 기소를 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하다가 결국 잘랐습니다. 잘랐어. 자를 때도 뭐 욕하면서 자르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사실은 한국에서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해외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여진이 있어요. 예. 제가 또 개인 라방에서 이제 공개된 영상 하나 있었는데 미국은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 캄보디아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중동이란 데 아무런 상관없고 미국이란 데 아무런 상관없는데 어떤 상인이 자기 가게에다가 앱스타인의 사진을 크게 걸고 저는 이스라엘 국적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면 안 씁니다. 진짜요? 이게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앱스테인 사건이 크게 언론에 나왔는데 우리 언론이 좀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맞아요. 지금 이란에 있는 방송국들도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앱스테인 성화 성애자 정권이랑 싸우고 있다. 왜냐면 앱스테인 사건 파일들 안에는 자꾸 좀 약간 아동 상대로 맞습니다. 범죄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앱스테인 이제 아동 성범죄 정권이랑 싸우고 있다. 사실은 이 이란 전쟁이 앱스테인 사건 없이 시작이 돼 있었으면 이 정도로 국제적으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일이 없었는데 앱스테인 사태가 앞에 터졌기 때문에 이란도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야,
이건 앱스테인 때문에 터진 전쟁 아니야라고 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전인지 현실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네네네. 나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는데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이 외교 전문가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아까 그 얘기요. 실제로 왜냐하면요. 크리스티 노엄 전에 그 국토부 그것도 잘렸지 않습니까? 그 여자 잘랐어요. 대체로 뭐 소위 말하는 걸크래시 두 사람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앱스타인을 처리한 불만이 있었는데 못 자를 거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풍이 있어요. 못 자랐는데 크리스 노엄을 잘랐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 잠잠했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뭐라 하냐면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드디어 잘랐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자른 거고 늦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난 전쟁이랑 아무리 봐도 뭔가 이제 관련성이 있어 보여요. 앱스타인 파일이. 앱스타인 파일이 엄청 상관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앱스테인 파일에 언급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정부에 있어요. 지금 미국의 튀르키예, 시리아 특사이자 튀르키예 대사 톰바락 앱스테인 파일에 크게 나왔어요. 그랬어요. 스티비코 다 나왔고 다 나와요. 네. 이거는 걔네들은 전쟁이 너무 좋겠네. 시선 돌리기용으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정말 미국 내 개판이에요. 네. 지금 미국이 전쟁 한창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미 육군 참모총장 최고 수장인 육군 참모총장을 또 잘라버렸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심지어 임기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 내부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경질을 딱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미국 CBS가 이 경질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네. 이 분석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미군의 헬기 조종사들이요. 미국의 극우 가수 키드록 저택에 허락도 안 받고 인사드리러 헬기가 그냥 가버렸어요. 야, 헬기가 그거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미친 나라예요. 뭐야? 집 앞. 극우니까 얘가. 와, 이 말이 되냐? 함대에서 생일 파티 한 거 아니잖아요. 저 집입니다, 이 저놈. 와. 이게 뭐야? 자, 이 미친 짓에 대해서 미 육군이 네. 관련 조종사들을 바로 직무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어. 네.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거 다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헬기 조종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올려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애국자들이여 계속 나아가라. 조종사들에게. 이 미친 나라 같아요. 미친 나라인데 저 국방장은 더 미쳤거든요. 네.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군 온몸에 십자군 문신이 있는 문신 사람이 있잖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기도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레오 교황이 그런 말 하지 사실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 예. 참칭하지 말라고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지금 얘기하신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는 근본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인사 문제인데 승진 리스트에 29명의 승진 리스트에 흑인 1명하고 여성 2명을 빼라고 했는데 안 뺐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인종주의자거든요. 헤그세스 장관. 헤그세스 장관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사 문제로 갈등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이 전쟁 중에. 참모총장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 군대는 저희 이제 한국군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법으로 지배되는 군대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대. 뭐 이렇게 우리가 봐왔었는데 이번과 같이 이 규정을 위반해서 조종사를 이제 참모총장이 직위 해제를 시켰는데 그것을 다시 번복시키고 참모총장을 다시 직위를 해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분명히 그 법령이 있을 텐데 그 법령이 이제 안 먹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율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전쟁 중인데 그 규율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을 텐데 이 규율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조종사들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렇겠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그 내부에서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거 그래 이란 언론은 다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걔네들 군대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역대급으로 미국을 우리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시기에 미국이랑 붙으면 우리는 불리한데 지금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이거 다 활용하는구나. 나와요. 일일이 조 켄트가 이제 네. 사직서를 냈을 때도 크게 나왔고 이 사건도 크게 나오고 다 얘기를 해요. 미국이란 이때 싸워야 돼. 해볼 만하다. 지금 해볼 만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지난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해 말 같은데요. 퀀티커라고 워싱턴 근교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 세계에 있는 장군들을 다 모았어요. 맞아요. 이유 없이 그렇죠. 모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분위기가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보통은 농담하고 하면 기분이 좋은데 이 장군들이 지금 너무 불만이 쌓여가지고 대통령이 농담해도 헤그세스가 농담해도 전부 다 정색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게 미국에 큰 화제가 됐어요.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장군들 불러놓고 왜 이렇게 통통하면 살 장군이야. 빼라고 했잖아요. 살 좀 빼야 될 거 아니야. 하고요. 살 빼라고. 본인이 무기를 잡아서 가서 한번 전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트럼프가 어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국민 회견을 마친 이후에 이란 최대 규모의 교량을 폭파했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네. 이란 최대 규모의 교량을 붕괴했고 다시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이란이 협상에 나설 때다. 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폭파한 교량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저 교량이 무너져요. 저 왼쪽 밑에. 네, 잘 보세요. 저 보세요. 무너지죠?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이거 옛날 탈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제냥 안 됐던 탈이었어요. 얼마 안 된 아니 달이에요. 일부 개통이지 완전 개통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 거예요. 세 달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의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다음은 다리, 그 다음은 발전소다.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란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고 난 직후 이란은 계속 지금 반발 중이고요. 연설 직후 이란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발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란 정부 대변인은요. 트럼프는 계속 정신 나간 말만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이란을 더 단결시키고 정부 책임자들의 결속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란 국영방송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구실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무장관은 민간 시설 공격한다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란이 미국 비테크 기업 공격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내가 어제 야 그래도 이게 시한이 지났는데도 공격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했어요. 공격을 또 했더라고. 아마존을 네, 때렸어요. CNN 보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네. 했더라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센터를 공격해 파괴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것 같아 지금 상황. 근데 선배님 이거는 좀 특이한 거 뭐냐면 6개월 전에 전쟁이 던졌을 때 네. 이제 그때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때렸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매불쇼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알파고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정도 시한을 주고 전쟁 안 멈추면 이제 때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때렸기 때문에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 개입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틀 이후에인가 하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서 그 핵시설을 때리고 전쟁이 마무리됐거든요. 이 기업들을 이란이 계속 때리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협상 카드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옵션이 사실은 하나는 그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란하고 합의하고 빠져나오는 건데 사실은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고 나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굉장히 지금 무기화돼서 딱 잡고 있지. 네. 계속해서 이란의 그 공식 반응은 자기네들 협상 안 하겠다. 네.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나오려면 항복을 받아내야 되니까 때려야 되는데 세지는구나.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저번에 10,000개의 표적을 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다리를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때릴 게 군사적 표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시설을 때리는데 이 민간 시설을 때리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상흔이 났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한강 다리 폭파시켜가지고 그것들이 막 기억에 남고 이것이 인도적 문제가 되듯이 미국이라는 그 최강대국이 민간 다리를 폭파시킨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전쟁의 핵심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민간 다리를 폭파하겠다, 민간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이런 미국을 어떻게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데 이란은 제 입장에 지금 봐서는 절대 나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인 거죠. 협상장으로. 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4월 6일 날 원래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때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네. 오후 8시까지. 오후 8시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상 엊그저께 했던 그 연설도 처음에 48시간 5일 그리고 4월 6일까지 넘어갔었다가 맞아요. 4월 6일을 도저히 못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슈를 더 벌었구나. 그래서 또 얘기해서 또 2, 3주 나오고 아. 뭐 이런 식의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보국이 그래도 아직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한테 올라가는 보고는 뭐냐면 지금 이란이 이 전세를 어떻게 판단하냐인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여기서.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건 불리한 사람이 유리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다.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잘 된다고 하던 협상이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복하듯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 남은 게 전기시설 때리고 발전소 때리는 순간에는 이제 2판 4판이 돼버려요. 서로가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지금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호르무즈 상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어제 호르무즈는 이제 활용하는 너네들 나라가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거리를 뒀던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霍尔木兹海峡通航受阻的根源是美国和以色列对伊朗的非法军事行动。 네, 중국이 처음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은 전 세계 생각하고 똑같은 게 지금 중국의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 때문에 중국이 엄청 착해져 보여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말이 그러니까 중국이 옛날과는 달리 미국이 만들었던 그 이미지와는 달리 네. 전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이 전쟁이 끝나면 중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미국의 위상은 그냥 폭락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은 당연히 근데 원인은 자기들이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 나가면 어제 우리 얘기했듯이 미국이 빠져주면 저기는 다시 해협이 열릴 건데 오히려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런 와중에 또 미국 격추됐네.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저도 팩트 체크를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지만 캐시라는 섬이 호르무즈의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르크 섬을 때리려는 말을 했지만 사실 하르크 섬을 얘기하고 캐시 섬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사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호르무즈 앱에 있는 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 F-35가 격추됐어요. 네, 이란에 맞아요. 의해서. 네. 그 캐시 섬 근처에서 떨어졌어요. 아, 그거는 그 근처야? 호르무즈 앱 입구에 있는 큰 섬이에요. 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캐슘? 네. 입구에 있는. 아, 그쪽에서 격추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은 하르그는 유전 시설을 조금만 방하는 쪽이고 캐슘은 굉장히 요새화돼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란의 말은 제가 그대로 방송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미국 측으로부터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데 지금 그 링컨 한 대도 가버렸어요. 미국 말로는 우리 세탁실에서 풀이 났다고. 불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란은 그 얘기 아니야 우리 때렸어 때리고 갈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팩트 체크 안 되니까 미국 하는 말이랑 안 하니까 우리 말을 못 했는데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네. 중국의 반응이 지금 5월 14일,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달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면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엄청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를 위안화로 받겠다고 한다면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징수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원래 달러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것을 이제 중국의 이익이 확 들어가 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꼭 먹고 안 먹고가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만약에 러시아의 푸틴까지 5월에 온다면 실제 두 개의 전쟁을 시진핑 주석이 중재해주는 아주 이상한 모습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모습으로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제사회에 맞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F-35 추락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 전쟁하다가 뭐 비행기 안에 떨어져 이걸로 보지 마세요. 지금 네. 미국 국방부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방사총, 이제 무기를 만드는 그 산업체들 보기에는 F-35는 엄청난 돈벌이였어요. 근데 이란에 있는 이 싸구리 드론들이랑 떨어졌다? 이게 큰 데미지구나. 이거 바로 미국의 유럽의 유로파이터, 중국의 이제 그 이름을 까먹는 그 전투기들한테는 야 봐봐 미국이 그 헐리우드처럼 홍보를 해가지고 F-35를 이렇게 홍보했는데 이란한테도 이렇게 추락이 됐다면 쓰레기야. 우리 거를 사야지. 근데 요거 얘기는 조금 해야 될 게 네. F-35가 그런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전투기라. 우리도 갖고 있어요. F-35가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투기라 이게 굉장한 전투기입니다. 굉장한 거야. 이게 스텔스 기능이나 갖고 있는 무기 체계가 이게 거의 새보다도 이게 사실 안 보이는 전투기입니다. 그래요?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근데 그게 이제 대공 무기가 100% 이것을 다 그런 전투 무기 체계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이 예전에 가장 그 비난을 세게 하고 반발했을 때가 이런 전략 무기 체계가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F-35 그 당시에 전략 무기가 F-35였던 거를 이제 한국 공군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입니다. 이거를 잠깐 여기 지금 보충 좀 해야 되는데 F-35를 제일 먼저 운전했던 튀르키예 군이란 제가 F-35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분도 저처럼 반정부 인사됐기 때문에 튀르키예 못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마 F-35를 제일 먼저 조정했던 10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세계적으로. 뭐래? 그래서 저는 그 기계가 얼마나 뛰어난지는 알아요.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사건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는 자질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F-35는 차질이 나쁜 생길 거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네, 저는 말씀. F-35가 나쁜 거라고 하지 건 않았어요. 아닙니다. 예. 네. 직접 운전했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이것도 다 반품하고 아니 좋은 무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유 뭐 우리 전투도 만들어졌으니까. 네, 반품하시죠. 이번 기회에 싹 반품하고 보라매로 가야죠. 고배드리면 되나? 엔카에 올리면 KF-21이 있으니까 네. 뭐 저는 아시잖아요. 한국 방산 잘 되는 거에 찬성하고 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 무기가 자꾸 언급되는 건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제가 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죄송한데 네. 좀 로키로 네. 안 보이고 그다음에 원칙을 가져서 전쟁할 때는 수출하지 않고 네. 불법적인 데는 수출할 몇 가지 원칙을 가져야 안 그러면 한국은 돈만 알고 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면서 다른 지역에 전쟁 무기를 공급한다 이런 이미지는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에다가 매국노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뭐- 세일즈맨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네, 전 여론에 입장을 바로 쉽게 근데 바꿀 이번 수도 있어요. 전쟁으로 우리 전공이 있잖아요. 방공 미사일. 네. 엄청 지금 소문이 났어요. 맞아요. 그 물량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란이 제일 많이 때리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인데 네. 거의 좀 약간 제가 맨날 두바이 있는 3명 연락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자질이 없고 그냥 그 뭐죠? 그 미사일들의 그 자해가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로부터 사람이 죽지. 아 자네로부터. 예. 아. 그래서 전공이 너무 잘 막아주고 있다고 네. 아랍 사람한테도 외국인들한테도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무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를 입더라도 격추시키고 그 떨어지는. 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예전에 저 대공 미사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터져버립니다. 그럼 그 터진 거에 맞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잔해가 많았는데 아. 천궁2나 이런 미사일은 히트킬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거기 가서 맞춰버립니다. 타격을 해. 타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파편이 없어. 파편이 그렇게 알파고 우리 제품은 건들지 마. 아니,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전공의 기술을 빼려고 하는 동맹국처럼 보이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제발 좀 약간 정신 차립시다. 오, 나라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우리 전국의 기술을 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막아야지. 네, 아,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그건 좀 막아주세요. 제가 그걸 못 막아요. 아니 그 보도하시면 그게 돼요. 보도. 예, 알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상황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홍해마저도 이제 봉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진짜 끔찍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돌아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해를 통해 가지고 우회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에 네. 바부엘 만데부 해협. 마발 만답, 요거 발음이 좀 어려워. 밥 문이라고 하고 알만답의 문. 그래서 그쪽 동네인데 맞은편인 나라는 지부티예요. 지부티. 거기에 웬만한 그 모든 나라의 군사 기지가 있어요. 중국의 군사 기지도 있고 미국의 군사 기지도 있어요. 군사 기지로 돈을 먹고 살아요. 지부티, 그래요? 지부티라는 곳이에요. 지부티. 그런데 문제는 저 예멘의 그 후티 반군이 네. 요거를 마치 그 봉쇄할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내가 좀 불안해 죽겠습니다. 후티의 공보부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 공격에 동참하면 바부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후티 반군 관계자도 홍해와 바부엘 만데부 해협 봉쇄도 선택지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거는 요거 이제 우리 기자님 가능성이 없다고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좀 해협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이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이란에 뭐 나름 해군 기술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좀 약간 나름 나라잖아요. 근데 네. 후티 반군 나라 아직 아니에요. 뭐 조직 정도인데 뭐 물론 이 예멘의 반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후티 반군이 오로지 사우디랑 미사일로 싸우고 좀 약간 게릴라전을 했거든요. 네. 해전에 있어서 그렇게 이력이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 걱정한 거 뭐냐면 후티 반군이 여기 이제 바들만뎁 해협에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막히면 어떨까? 그거 미치겠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안 막혔고 이란에 의해서 나름 좀 약간 불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이 이집트를 이 전쟁에다가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들만뎁의 윗부분은 스웨즈 운하예요.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티가 저 정도의 능력이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체를 관리할. 그게 아니고 상황이 이런 겁니다. 뭘 하나 표적으로 때려버리면 그 자체가 봉쇄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나가는 뭐 애꿎은 제3국이나 다른 나라를 때려버리면 다른 국가들이 이제 못 가기 못 시작하는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봉쇄를 얘기하니까 가능하죠. 그런 방식의 위협을 주면 또 쉽게 못 지나가는. 근데 후티 반군은 지금 마치 그 미국의 지상군의 대응 카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계속 내가 뭐 캐슌 섬을 갈 거야, 하르그 섬을 공격할 거야, 거길 점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거기를 점령하면 여기 막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저는 협상 국면의 벼랑 끝 전술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여서 네.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와 그러면 홍해가 막힐 거야. 그러면 결국 유가는 엄청나게 올라간다. 네. 이 압박 카드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럼 이 압박 카드는 이란과의 조율 끝에 나오는 메시지로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후티가 도울까 그러니까 이란이 막았습니다. 숨겨진 지금 카드 빠져 있어. 나중에 쓰게 카드. 히든 카드로. 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철저하게 미국에서 비례적으로 하잖아요. 다리 네. 때리면 사실 아까 때리는 그 어딥니까 때린 것도 저기 아마존? 아마존 때린 것도 뭐냐면 먼저 과학대학을 때렸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지상군 때리면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전부 다 비례적으로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미국한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란하고 다 조율 끝에 나오는 메시지라고 하니까 더더 걱정이 됩니다. 원래 예멘 사람들이 요즘 벌써 전쟁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요? 이란이 말해서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가만히 있어 지금 아니야. 약간 쪼커로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막 썩 좋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어제 한 가지만 어제 네.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ahead of schedule이라는 거였어요. 트럼프의 말버릇입니다. 항상 지금 전쟁이 원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진전되고 있다는 ahead of schedule. 그러니까 스케줄 일정보다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부동산 업자 시절부터 했던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자기는 스케줄도 없으면서 무조건 스케줄보다 빨리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말했던 게 언더 버짓이라는 얘기예요. 예산 안에 한다. 그래서 심지어 공사장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장에 이 발주처가 와서 하면 잘 되는 것처럼 일부러 땅 여기 파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 파서 이쪽으로 옮길 정도로 속여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이 전적들 업적들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거기 하나가 전쟁 권한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입니다. 근데 이제 4월 말이 되면 60일이 다 오는 거죠. 그걸 한번 30일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철수를 고려했을 때 한 30일 정도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 법안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4월 말까지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4월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안 끝나면 이제 의회가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60일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에 관해서 한번 이미 표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60일 전이라도 의회가 표기를 하면 되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공화당 의원이 하나도 협조하지 않아서 못 되돌렸고요. 지금도 60일 내에 하려면 공화당에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하려면. 60일은 이제 권한의 딱 범위니까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의회나 법에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꽉 채우면 4월 말. 그래서 조금 미중 압박이 정상회담을 5월로 잡았나 네, 보네. 그거 다 연결돼 네, 있네. 다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2, 3주란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아, 그것도 2, 3주랑도 예, 연결돼 예, 있네. 예, 물론 4월 계획이 말에. 그렇게 잡았지만 계획대로 실현될라나 네, 봅시다. 그거는 이제 또 봐야 돼요. 4월 말이야. 야, 4월 말에 풀매수 들어간다. 선배님 말에 좀 책임을 좀 지세요. 아니, 내 행동. 오케이, 내 행동.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더 좀 이야기 나눌 게 있는데 그 전자권 환수 문제도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 장군님과 한마디만 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의회다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자권 전환은 사실 2003년도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가져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2014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모든 미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을 받겠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작년에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임기 내 전자권 전환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이유가 전략적 유연성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방위는 한국이 해라. 이것이 국가 방위 전략에 나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군들 빼가서 가는데 네. 너희가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전자권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은 이제 조건에 기초한 이런 것보다 이제 미국의 군사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조만간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미국이 더 원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예, 지금은. 거기 약간 미묘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자기들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져가라는 입장도 있는데 아, 돈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처럼 그러면 우리는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동맹이 현대화라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중국하고 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만약에 가져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이 전체 문제에서 연루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냐면 그래서 항상 이것을 전자권을 가져오고 동맹 현대화에 자주국방을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전략적 연성을 거절하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려운 숙제. 예, 대통령은 내년까지 가져오고 싶어 하십니다. 먼저 그러려면 올해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서 시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가져온다는 시기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가져오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엇갈립니다. 한국한테 안 주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군인들이 많거든요. 야, 이거 어렵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주고 싶어하고 군인들은 안 주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연합사령관 같으면 별로 주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군을 내가 마음대로 딱 통제하고 부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헤그세스는 지금 세계 전략이나 군사 전략 차원에서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궁 좋습니다. 저희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트럼프의 진심을 100%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일관성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주식시장과 기름값에 석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유가를 누르고 주식시장 지금 미국도 한국도 어제 오늘 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당장 안 돼도 거짓말을 통해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라는 부인하는데 네. 그다음 때린다고 했다가 안 때린다고 하면서 주식을 좀 또는 네. 오일값을 주식은 올리고 오일값은 낮추고, 내리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땜빵질을 하고 있다 지금. 땜빵질. 근데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결국 이게 늑대 소년처럼 예, 예. 신뢰를 계속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렇게 해도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뭐 지금 월스트리트나 이쪽에 나오지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헤그세스한테 좀 야 네가 하자 안 그랬냐? 너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약간 뭐 농담처럼 하긴 했지만 약간 원망하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줄곧 얘기하지만 3, 4일 안에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스라엘의 악마의 유혹과 네. 거기에 동조한 몇몇 지금 백악관 내부에 있는 유태인들, 예. 위트코프, 음. 쿠시너, 스티븐 밀러, 네. 그다음에 군부인 이 헤그세스까지 이 전쟁을 유대인들. 트럼프를 꼬셨다. 당신은 3, 4일 만에 미국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한 중동의 평화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 가장 위협인 이란을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간 거죠. 아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본인 국내 정치용으로도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에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자기 인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지금 실제로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전쟁도 시작할 때 대부분 찬성이 조금 높은데 이 전쟁처럼 시작부터 반대가 훨씬 압도적인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사된 내용 MBC 보도를 보면 마가 진영에서는 근데 이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아 트럼프의 이제 힘을 통한 평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는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주요 인물들은 지금 다 반대하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조 켄트라고 대테러 그러니까요. 국장도 예. 이거는 치명타거든요.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제 양심에 반한 행위라고 했었죠. 마라라고 해서 졌습니다. 보궐선거에서. 트럼프의 마라라고는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이고 지금 대구에서 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거기가 해리스 했을 때 11% 쥐고 있던 곳에서 2.4%에서 역전했는데 예. 당선된 민주당 후보가 예. 너무 자기가 믿을 수 없다고 이거 자기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건가 봐요. 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트럼프가 2기 때 당선됐을 때 미국 가서 측근을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워싱턴 DC랍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저기가 있잖아요. 말하라고 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번 전쟁 개전할 때도 거기서 봤어요. 뿐만 아니라 인수인계할 때도 워싱턴에서 안 하고 예. 거기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트럼프는 마라라고를 수도로 만들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네? 워싱턴을 수도를 옮기고 싶어 할 정도로 애착이 있고 예. 플로리다에 가는 있는데 예. 거기서 진 거예요. 충격이겠어요. 충격이죠. 예. 이 전쟁은 자기가 정말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퇴로를 찾아야 되는데. 퇴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네. 신정 정권 얘기도 안 하잖아요. 민주화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뭐냐 하면 그냥 호르무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죠. 오로지 호르무즈예요. 예. 호르무즈 그리고 큰 선물 받았다 했잖아요. 이란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그게 열척 지금 오늘 어제 밝혔잖아요. 예. 열척이 유조선이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왜 한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 그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핵 협상을 막 하다가 핵 협상이 진전이 있다 하다가 갑자기 지도부를 제거하면서 정권 레짐 체인지를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목표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트럼프는 중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보 전략서도 그렇고 네. 이건 오바마 때부터 시작이에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오바마 때는 사이도 나빴고 지금 뭐냐면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미국이 트럼프는 특히 파재기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네. 오염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있는 오일 다 파. 파재껴. 그러니까 딕 그랬지 예, 않습니까? 그 취임사에서도 그러니까 막 파재기여서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동 상황 안 할래. 예. 대신에 중동에 지금 사우디 정도는 이스라엘하고 서로 화해시켰는데 이란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1기 때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합쳐서 이란을 견제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중동은 걱정 안 하고 넌 나와도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빨려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예. 이거는 네타냐후의 승리예요. 떠나려는 미국을 동원해서 네. 이란을 괴멸시키고 예. 이스라엘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패권을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주겠다. 근데 네타냐후가 지금 예산안 확보를 못하면 여기도 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네타냐후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음모가.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연정은 네. 매우 취약한 연정입니다. 네. 전쟁 때문에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3월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3월에 보통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네. 통과시키지 못하면 90일 안에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원래 총선은 언제였냐? 10월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는 지게 생겼고 예. 조기 총선하게 생겼다. 그래서 생겼는 거죠. 예.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 조기 총선하면 자기는 날아가거든요. 지금 자기 그 법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네, 부패 재판이. 재판이요. 그런데 우리를 굴린 게 뭐냐면 2월 28일 전쟁을 한 게 뭐냐면 전쟁을 해서 인기를 끌어올려서 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시키고. 못했을 때 못하고 예. 60 그러니까 6월 전에 예. 조기 총선에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려는 예. 전쟁을 이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네타냐후의 어떤 그 예, 계획이었다, 계획이었고, 구상이었다는 거죠. 예. 그 계획이었고 트럼프를 끌어들였을 때는 이제 네. 그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까 말한 지금 당신이 마두로 하나 이렇게 제끼니까 지금 평안해졌지 않냐. 네. 우리는 그냥 폭사해서 거의 지도부 다를 죽일 수 있다. 말만 내려라. 예. 폭사시키겠다. 예. 그게 넘어간 겁니다. 홀딱.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네타냐후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 워낙에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80% 정도 지지를 하는데 이 가운데도 네타냐후는 40%가 안 넘어요. 전쟁은 지지하는데 네타냐후 지지는 40%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6월에 네. 6월 안에 조기 총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면 네타냐후가 지금 쓰려고 또 머리를 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다음 선택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못 믿는 거고 지금 협상을 하려도 협상을 또 이스라엘이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예. 관건은 또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빠져나올래도 호르무즈가 계속 닫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다 파괴됐다. 네. 나올게. 예. 그리고 그만할게. 다른 건 괜찮은데 호르무즈가 안 열리면 나왔다는 그 아무리 트럼프라도 거짓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또 주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란에서 호르무즈에 이제 앞으로 통행세를 받겠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30억을? 그것도요. 저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호르무즈예요. 호르무즈 원. 네. 예. 미국의 그 합참의장도 경고했던 게 그 봉쇄되면 예.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래서 안 그다음에 된다는 이란이 거죠. 예. 자기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예. 막으니까 다 난리네. 되네. 다 난리네. 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트럼프가 뭐 지옥을 만들겠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으니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뭐냐? 네. 미국이 나가면 호르무즈는 풀려. 우린 막은 적이 없어. 그거잖아요. 미국과 관련된 국가에는 다 통과시켜. 예. 이 말은 예. 나가. 예. 그럼 풀릴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는 풀어. 그럼 나갈게. 아, 외통수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그 신뢰가 없기 전쟁을 한 터라 네. 양자가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못 나가고 또 못 풀어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건데 그럼 이걸 누군가 중재를 해서 풀도록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네. 좋은 거는 네. 트럼프는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에 네. 이번에는 이란을 믿고 나와야 되고 이란은 그 이후에서 후속 조치로 풀는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뭐 15포인트, 6포인트 뭐 이란이 나오는 거는요. 다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거 협상하다가 전쟁 안 끝나요. 네. 우리 한국 전쟁 기억나시잖아요. 휴전 협상하다 전쟁 더 심해졌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호르무즈에 대한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내고 휴전을 하고 뭐 파키스탄이든 어디든 가서 네. 구체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 오만에서 했던 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만에서 거의 다 됐는데 미국이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오만이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미국이 이란에 15개 항목을 제안을 하고 또 이란이 다시 또 5개 조건을 걸고 뭐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 협상의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부동산 중개사 중개인처럼 뭐 이런 존재가 오만으로 충족될까요? 아니면 그밖에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필요할까요? 미국하고 이제 오만은 이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만은 더 이상 이제 중재를 어느 쪽에서도 네. 원하지 않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란이 원하는 거는 쿠시너나 위트커프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벤스로라는 거예요. 네. 왜 벤스로냐면 예. 벤스가 아까 마가의 거의 정신적 지주인데 예. 벤스는 이 전쟁을 반대하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속 안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관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와야 네, 그래야 풀린다.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벤스가 가야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럼 트럼프가 벤스를 보내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트럼프 끝내고 싶으니까 지금은 막 헬스에서 욕하고 막 그렇죠. 내부에서 예. 니들 때문에 내가 꿀려달- 옆에 빠졌다. 되게 예.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 다른 일 하고 싶은데 이 전쟁 끝내고 싶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벤스가 나서서 하면 뭐 조만간 정리가 되겠습니까? 3월 안에 그렇게 돼야겠죠. 근데 아까 변수가 있었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또 때 계속 네타냐후. 때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지금 칼리바프라는 네. 그 의회 대변인인데 예. 거기도 나오면 때릴지 몰라서 함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다 때려놓으니까 누가 실권을 가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누구랑 협상을 해야 될지. 이란은 중앙 집권이고 군부 정권이고 신정 정권인데 전쟁을 할 때는 결사항전이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면 모듈식으로 해놨어요. 그 있잖아요. 왜 침대 스프링 침대 이쪽은 뛰어도 이쪽은 안 흔들리는 것처럼 네. 뭐냐면 이쪽이 죽어도 예. 모듈식으로 그 지방 정부가 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갈수록 왜냐하면 미국은 항복을 받아내지만 이란이 하는 건 뭐냐면 흠집만 내면 되거든요. 네. 이 전쟁이 사람 죽고 오일 값 올라가고 예.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예. 근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 배상금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냥 니네 남의 나라 다 때려놓고 그냥 나가는 건 안 되고 값을 치르고 나가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미국은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까요? 배상금이라는 이름은 안 해줄 수 있지만요. 예. 제재를 풀어주고 제재. 그다음에 압류한 거. 제재 풀어주면 뭐가 하냐면 이란이 압류 우리도 갖고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 카타르에 가 있습니다. 예. 아직 이란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5억 불 그거 줬잖아요. 예, 카타르에 예, 가 예. 있습니다. 그것도 안 풀어줬습니다. 우리만 이제 벗었고요. 예. 근데 이거 풀어주면 이란한테는 상당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배상금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 이 압류 자산을 풀어주고 예. 하면 예. 그러면 가능하죠. 이거는 가능하다. 어느 정도 타협이 오히려 가능할. 그럼 벤스가 출격해서 이런 정도의 협상은 그 억셉트할 가능성이 네.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핵도 달려 있고 예. 미사일도 있고 보면 요구하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거든요. 복잡하고 예, 어마어마한.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거는 이제 미국은 이번 한번 당했으니까 네. 이거 같이 관리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또 이란도 세게 나오려고 이제 300만 불씩 받겠다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구체적인 협상들이 남아 있는데 예. 지금 거기 너무 많이 묶여 있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26척 중에 유효선이 9척인데 예. 그 사람 지금 한 달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좀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나오지도 못하고 감옥이죠. 들어가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셈인 건데. 다 나와야 그래가지고-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근데 어제 이란 대사가 한국 기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이제 적대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미국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지 말라라는 네, 메시지를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 동시에 줬죠. 겁니다. 정부가 근데 그 공사장에 이 3, 4일이면 발주처가 제압할 수 와서 있다던 하면 이스라엘의 장담은 잘 되는 것처럼 결국 일부러 땅 여기 트럼프를 파서 전쟁의 저쪽으로 옮기고 늪으로 저쪽 파서 끌어들인 이쪽으로 옮길 정도로 악마의 속여왔던 사람. 유혹이었음이 그럼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전적들 중동에서 업적들 발을 얘기하는 빼려던 거는 트럼프가 굉장히 오히려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의 역설적. 정권 연장용 거기 도구로 하나가 전락해 전쟁 권한법이 미국의 있습니다. 국격과 그러니까 신뢰를 대통령이 의회 송두리째 승인 없이 깎아먹고야 전쟁을 할 수 말았다는 있는 기간은 비판이 60일입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말이 되면 주가와 60일이 다 유가를 오는 거죠. 방어하기 위해 그걸 한번 협상이 30일을 잘 되고 연장시킬 수는 있다며 있지만 연일 그런 건 거짓말을 철수를 늘어놓고 고려했을 때 있지만 한 30일 정도 연장되는 현실은 거기 미군 때문에 F-35 그 권한 법안 격추라는 때문에 치욕적인 사실상 행동뿐 트럼프는 아닙니까? 4월 말까지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 이란이 그래요? 가진 예, 그래서 지금 모듈식 4월 말에 결사전 대한 체계 얘기를 굉장히 때문에 많이 하는 미국이 것이 결코 이렇게 승리할 돼서 수 만약에 안 없을 것이라 끝나면 이제 단언하고 의회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지상군 아. 통일이라는 파국을 근데 그에 관해서 막으려면 한번 이미 트럼프가 표기를 지금이라도 했는데요. 펜스 같은 그러니까 중재자를 60일 보내 전이라도 퇴로를 의회가 찾아야 표기를 하면 하는데 되돌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는 공화당 네타냐후의 의원이 하나도 손바닥 위에서 협조하지 광기 어린 않아서 폭격만 못 지속하고 돌렸고요. 있으니 지금도 참으로 60일에 하려면 개탄스러운 공화당이 노릇입니다. 합의를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미국 그래야 중심의 불러올 수 일극 있어요. 체제가 무너지고 60일 이내에 다극화된 국제 60일은 질서가 이제 도래하고 권한의 있음을 범위니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얘기가 이 의회나 영상에 법에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이제 공감하셨다면 오고 있다는 구독과 거죠. 좋아요 정중히 채우면 4월 말. 부탁드립니다.